오늘은 알쓸 신경,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신박한 경제 상식을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놈의 물가는 왜 도대체 안 내려가는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타트! 물가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거예요. 요 짜장면. 짜장면 같은 경우에 1960년도에 이게 한 그릇에 15원이었대요. 15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한 4,500원, 뭐 5,000원까지도 할 겁니다. 그죠? 이게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무려 300배가 올랐네요. 그죠? 300배. 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50년 동안 300배 물가가 올랐다. 짜장면만 봤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실 거세요. 물가는 흔히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공급과 수요 곡선인데 쉽게 말해서 파는 놈과 사는 놈으로 정해지는 게 이 가격이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파는 사람만 많아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사는 사람만 많아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이 중간점, 얘네들이 만나는 점에서 이 균형 가격, 이 시장에 대한 가격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예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잘 배웠는데 과연 가격이 정말로 이렇게만 됩니까? 그럼 아까 말했던 얘는요? 짜장면은요? 도대체 어떤 수요가 올라갔고 어떤 공급이 줄어들었길래 이렇게 가격이 300배가 올랐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죠. 가격이 분명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했는데 요 짜장면이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그렇죠.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가격이란 꼭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정답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완전 뛰어넘은 걸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거의 쓸데없는 종이가 돼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휴지 하나 살라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돈이 이만큼이 필요하대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힘, 돈의 가치가 그만큼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2000년도에는요 3,000원으로 고등어를 하나 살 수 있었어요. 한 손. 그랬는데 2010년이 되니까 똑같은 3,000원으로 꼬리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자, 물가가 올랐다 라는 말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런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이제는 고등어를 한 마리 사는데 3,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필요하대. 이렇게 생각하죠. 고등어가 비싸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등어는 가만히 있어요. 대신 고등어를 사야 되는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 라는 뜻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가 물가가 올랐다 라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그럼 왜 돈의 가치가 떨어졌느냐? 과거보다 현재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빵을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빵이 되게 소중해. 작고 소중해. 그런데 빵이 나한테 100만 개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작고 소중하지 않죠. 하나 정도는 버려도 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이 양이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아파트냐면 바로 우리의 은마 아파트입니다. 은마 아파트. 이 앞에는 옛날에는 이 차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논과 밭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2,300만 원이면 은마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대요. 1978년도에. 자, 근데 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기술직들이 한 달 월급이 얼마였냐면 30만 원이었대요. 자, 30만 원 되게 작죠? 그러면은 곱하기 12, 1년 동안 얼마 버느냐? 360만 원.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곱하기요 7만 해볼까요? 7?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7년 모으면은 2,5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은마 아파트 34평짜리 사고 남습니다. 7년만 쎄빠지게 일하면 아무것도 안 썼다고 가정해서.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은마 아파트 요즘은 얼마예요? 봐볼까? 이거 봐보세요. 요즘 은마 아파트는요 오히려 이제 신축도 아니죠. 구축 오브 구축 아파트지만 실거래가가 20억이래요. 여러분, 20억. 1억짜리 연봉도 없을 뿐더러 일반적인 직장도 아니잖아요. 아까는 일반적인 직장이었는데 뭐 1억짜리 연봉이라고 해. 20년 일해야 돼요. 20년. 그죠? 7년이 20년. 아이, 못 사겠다. 그죠? 은마 아파트 못 사겠네요. 자, 그러면 볼까요?
돈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돈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물가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줄이면 되겠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양적 완화라고 아시죠? 전 세계는 현재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현재는 기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리고 이제 0이 돼서 제로 금리가 돼서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기 때문에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매번 선거 때 보면 이렇게 물가가 뭔주다 이러면서 물가를 잡겠다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와가지고 저희는 물가를 높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없죠. 모든 사람들이 물가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래요. 여러분, 제가 요걸 한번 이해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을 정부라고 합시다. 정부. 그럼 정부가 무서워하는 뒤에 이 조스는 누구냐?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도 무섭습니다. 근데 요 뒤에 입만 보이는 이 메갈로돈 누굽니까?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걸 우리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 하잖아요. 정부가 걱정하는 건 디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거는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물가가 하락했다. 물가가 하락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업이에요.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진 거야. 내가 지금까지 100원에 팔던 걸 70원으로 팔아야 돼요. 같은 물건을. 그럼 어때요? 생산성이 저하되죠. 기업의 생산성이. 자, 그러면 내가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거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그걸 우리는 고용 안정성이 하락했다. 자, 그러면 고용 안정성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직장인분들이 돈을 많이 못 받아요. 하물며 거기다가 실직자도 생길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내 소비를 줄일 거 아니에요. 또 소비가 둔화됩니다. 쓸 돈이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안 쓰면 또 물가가 하락해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 이게 바로 안 좋은 악순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 정부는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원합니다. 원추합니다. 원추해요. 아까 그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할 뿐이지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보세요. 1%가 상승했죠. 상승하면 나쁜 거 아니야? 물가 또 올랐잖아. 그게 아니에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나라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반대로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고용 안정성도 높아지고 소비도 증진되고 다시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을 그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간적으로 잠시 떨어질 수 있어도 길게 봤을 땐 무조건 물가는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칠까요? 알쓸신경,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신박한 경제상식, 물가는 도대체 왜 내려가지 않는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안녕! 끼엇! 까부